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현대공학의 결정체, 거대한 선박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도시 하나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빌딩만한 거대한 쇳덩어리를 만들어서 심지어 물 위에 띄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저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게 만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떠다니는 도시의 탄생. 그 시작은 종이 위의 계약서에서부터 첫 번째 강철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시끄러운 공장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돼요. 바로 펜과 종이, 그러니까 계약서 한 장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보통 이런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는요, EPC 계약이라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설계, 엔지니어링,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사오는 조달, 프로큐어먼트,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시공, 컨스트럭션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소가 발주처한테 A부터 Z까지, 설계부터 열쇠 넘겨드릴 때까지 저희가 전부 알아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약속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 여정에서 우리가 따라가 볼 주인공을 소개해야겠죠?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이 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축구장 3개를 쭉 이어붙인 크기의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똑똑한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 보온병이냐고요? 바로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까요. 자, 두 번째 단계, 디지털 설계도입니다. 거인을 정밀함과 예측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실제 강철을 자르거나 용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망치질 한번 하기도 전에 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 하나까지 전부 컴퓨터 안에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말이죠. 이 디지털 설계 과정은요,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설계, 말 그대로 배의 컨셉을 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설계,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배의 모든 뼈대, 파이프, 전선 하나하나까지 3D 모델에 전부 그려넣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생산 설계인데요. 이건 현장의 로봇이나 기계들한테 이 철판은 이렇게 자르고 저 파이프는 저기다 붙여 하고 정확한 작업 지시를 내려주는 일종의 조립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설계 단계에서 진짜 멋진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CFD, 전산 유체 역학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컴퓨터 안에 가상의 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백, 수천 가지 모양의 배를 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가장 매끄럽게 나아가는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잘해야 연료를 아끼고 결국 더 친환경적인 배가 탄생하는 거니까요. 정말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거대 블록으로 짓기. 말 그대로 엄청난 강철 퍼즐 맞추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이 거인을 조립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정교한 디지털 설계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를 옛날처럼 철판 하나하나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레고 조립하듯이 거대한 블록 단위로 미리 만들어서 합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요? 디지털 설계도의 모든 부품 위치가 1mm의 오차도 없이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의 기본 뼈대를 이해하려면요, 딱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배의 가장 바닥, 중앙을 길게 가로지르는 뼈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용골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척추에서 양옆으로 뻗어나와서 배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뼈대들이 바로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아까 레고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블럭이 현대 조선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엔진룸 블럭, 선수 블럭, 섬유 블럭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조선소 곳곳에서 이 거대한 메가 블럭들이 동시에 착착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선행해장. 이게 정말 똑똑한 방식인데 블록이 아직 조립되기 전 땅 위에 있을 때
미리 복잡한 파이프나 전선 설치 같은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좁은 배 안에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는 비법이죠. 두 번째는 탑재. 이제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이 블록들을 하나씩 들어서 드라이독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착착 쌓아 올립니다. 설계도에 나온 그대로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진수. 독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거대한 배가 생애 처음으로 물 위에 뜨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방금 드라이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모든 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평소엔 물을 싹 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를 다 조립한 다음에 바다랑 연결된 문을 열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면 배가 스르륵 떠오르면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거인에게 동력을, 선박의 심장과 영혼을 불어넣는 시간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거대한 강철 몸체가 물 위에 뜨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껍데기일 뿐이죠. 이제 이 거인에게 뜨거운 심장과 똑똑한 두뇌, 그리고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계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영하 163도, LNG 운반선의 모든 기술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천연가스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바로 영하 163도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 온도로 냉각시키면 기체의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야 한 번에 많은 양을 저 멀리 바다 건너까지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극한의 기술입니다. 그럼 이 영하 163도의 액체를 어떻게 담아둘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멤브레인 방식. 이건 배의 선체 모양 그대로 안쪽 벽에 아주 얇은 특수 금속막을 겹겹이 덧대는 거예요. 공간 낭비가 거의 없어서 아주 효율적이죠. 다른 하나는 무스 방식인데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서 보는 가판 위로 수박 반통처럼 동그랗게 툭 튀어나온 탱크가 바로 이겁니다. 구조는 더 간단하지만 공간을 좀 차지하죠. 요즘은 대부분 공간 효율이 좋은 멤브레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배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먼저 심장, 바로 주기관, 엔진이죠. 요즘 LNG선 엔진은 정말 똑똑해서 이중연료 엔진이라는 걸 써요. 자기가 싣고 가는 LNG를 연료로 쓸 수도 있고 기존 기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훨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이 엔진이 돌리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힘을 만들고요. 그리고 항구에서 주차하듯이 정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배 옆구리에 달린 작은 보조 프로펠러, 트러스터가 활약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 LNG선의 사촌격인 녀석도 한번 만나보고 갈게요. 바로 FPSO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보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래요. 이건 배처럼 어딘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바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고 정제해서 저장까지 하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공장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의 집약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두에서 심해로, 최종 점검과 바다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배는 거의 다 만들어졌고 모든 시스템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주에게 열쇠를 넘겨줄 순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일종의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해상 시운전입니다. 말 그대로 완성된 배를 진짜 바다로 끌고 나가서 며칠 동안 아주 혹독하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엔진을 최대로 돌려서 전속력으로 달려도 보고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방향도 확 꺾어보면서 설계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든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그야말로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확인하는 거죠.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드디어 진짜 배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일종의 해상교통경찰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는 거죠. 그 중심에 IMO, 국제해사기구가 있고요. 이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스. 이건 사람의 안전에 대한 모든 규칙이에요. 구명보트는 몇 개 있어야 하고 비상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또 하나는 말포. 이건 환경에 대한 규칙입니다. 바다에 기름을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약속들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규칙들이 조선 산업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IMO 2020이라는 규제예요. 2020년부터 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확 줄이라는 강력한 규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소들이 기존의 기름보다 훨씬 깨끗한 LNG를 연료로 쓰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LNG 운반선이 더 중요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네, 이렇게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거대한 도시가 되어 바다 위를 떠다니기까지. 이 배들은요, 전 세계를 연결하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거인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학의 산물이죠.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배를 넘어 과연 미래의 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